정오 종합뉴스. (10월 28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오늘 오전 6시부터 밤 8시까지 전국 24개 지역에서 실시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해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해법이 보이지 않았던 깜깜이 시정연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국의 민간 어린이집들이 정부의 보육 예산 동결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오늘부터 사흘간 연가 투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햄 소시지를 비롯한 가공육과 붉은 고기를 발암물질로 지정해 논란이 되자 식품안전당국이 위해성 평가에 나섰습니다. 정오 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올해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오늘 오전 6시부터 밤 8시까지 전국 24개 지역에서 실시됩니다. 이번 재보선 대상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광역단체장 선거는 포함되지 않았고 기초단체장 선거로는 경남 고성군수가 유일합니다. 광역의원 선거는 서울 영등포구 제3선거구를 포함해 9곳이며 기초의원 선거는 서울 양천구 가선거구를 비롯해 모두 14곳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해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해법이 보이지 않았던 깜깜이 시정연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를 대신해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주승용 최고위원은 정부는 기업과 가게 살림살이가 나날이 어려워지려는데 내놓은 해법에는 변화가 없고 실정은 야당 때문인 것처럼 말하는 해괴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 역시 박근혜 대통령은 총체적 정책 실패의 책임을 경직된 노동시장에 전가하고 있다며 쉬운 회고와 낮은 임금만을 강요하는 것은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동계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정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리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정부의 TF팀 구성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교문위와 운영위는 각각 교육부와 청와대 비서실의 예산안 심사가 주 목적이었지만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공개 TF팀의 구성 목적과 업무 내용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새누리당은 TF팀 활동이 정부의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라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행정예고 이전에 TF를 조직한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며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부가 제출한 386조 7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오늘부터 심사를 시작합니다. 예결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안을 상정해 종합정책 질의를 실시합니다.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는 오는 30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되며 다음 달 2일부터 3일까지 경제부처, 4일부터 5일까지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에 들어갑니다. 다음 달 9일부터는 소위원회를 가동해 사업별 예산에 대한 감액 증액 심사를 해 30일 전체 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천정배 무소속 의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위해서 오늘 국회 의정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토론회를 공동으로 엽니다. 이들의 공동행보는 지난 21일 천만 서명운동, 25일 한국사교과서 진실과 거짓 체험관 개막식 이후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정의당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헌법학자와 역사학자, 학부모단체, 교사단체, 시민단체까지 5개 영역 당사자들의 입장을 듣고 국정화 저지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 달 2일 정상회담을 여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NHK는 일본 정부가 다음 달 1일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한국 정부와 조율을 진행한 결과 다음 달 2일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NHK는 지난 24일에도 한중일 3국 정상회담 다음 날에 한일 양자회담을 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양국 정부는 정상회담 개최 일정을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전국의 민간 어린이집들이 정부의 보육 예산 동결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오늘부터 사흘간 연가 투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보육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연차 휴가를 쓰는 등 비상 운영체제에 돌입해 오늘부터 사흘간 연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연합회에는 전국에 14,000여 곳 어린이집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고 70만 명 정도가 다니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제 휴원하거나 어린이집 내원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제재할 것을 담당 지자체에 당부해 놨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다음 달 1일부터 통일부와 공동으로 제2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참가자의 후유증 심리치료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적은 이산상봉에 참여한 643명 전원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은 뒤 심리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심리치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적은 심리적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전국 14개 적십자사 지사를 통해 심리적 응급처치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한적은 이산가족의 심리 불안 정도에 따라 1단계에서 3단계로 분류하고 상태가 심각한 3단계는 전문가 치료를 받게 할 방침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햄 소시지를 비롯한 가공육과 붉은 고기를 발암물질로 지정해 논란이 되자 식품안전당국이 위해성 평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국민의 식습관을 토대로 가공육과 붉은 고기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위해 정도를 조사해 섭취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농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꾸리는 등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소시지와 햄, 베이컨 등 가공육을 담배, 성면 등과 같은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해 전 세계적인 파문이 일었습니다. 햄과 소시지 등 가공육 제품을 발암물질로 분류한 세계보건기구의 발표가 나온 이후 관련 제품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마트에서는 어제 가공육 제품의 매출이 지난주 화요일보다 16% 줄어들었고 B마트와 C마트의 매출도 지난해 같은 날보다 각각 17%와 15%씩 감소했습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비록 하루 동안의 매출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가공육 제품 판매가 줄었다며 아직 보도 내용을 모르는 고객도 많지만 관련 소식을 접한 고객은 구매를 꺼리는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1937년 소련의 통치자였던 스탈린이 연해주 거주 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킬 때 희생당한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이 러시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식 의원은 오늘 소련은 강제 이주에 반대하거나 저항한 사람을 일본의 밀정 혐의로 처형했고 억울하게 죽은 독립운동가들도 많다면서 피해자들을 모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 의원은 당시 처형당한 사람들을 공원에 한꺼번에 묻었다는데 그건 반인륜적 집단 학살로 국제법상 공소시효가 없다면서 이번 소송은 집단 학살된 독립운동가들을 위한 소송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처음으로 합작해 만든 소녀상이 오늘 오전 서울 동소문동 한성대 입구역 인근 가로공원에서 제막됩니다. 한국인 소녀상은 일본 대사관 앞에 놓여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만든 조각가 김운성 씨가 아내 김석영 씨와 함께 만들었고 중국인 소녀상은 판위친 칭화대 미술학과 교수와 영화 제작자 레오수융 씨가 만들었습니다. 성북아동 청소년 네트워크는 위안부 제도의 인권을 유린당했던 피해자들의 삶을 위로하고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고 한중 작가들이 뜻을 모아 소녀상을 세우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이달 말일까지 북한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관계자 160명이 오늘 방북합니다. 방북단은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을 단장격으로 연맹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축구팀 2팀과 지원 인력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를 민간 차원의 순수 체육 행사로 보고 방북을 허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측에서는 조선직업 총동맹이 노동자 단체를 대표해 참가하며 평양에서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7년 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의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 32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한 달 평균 소득이 49만 5,220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장애인 가운데 11%가 월 평균 10만 원 이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10%는 휴가가 없다고 응답했고 원할 때 화장실에 갈 수 없다거나 쉬는 시간이 없다는 응답도 각각 7%와 5%가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 방안 등 정책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초의 민간 설립극장인 서울 명동 3.15 창고극장이 40년 만에 결국 문을 닫습니다. 정대경 3.15 창고극장 대표는 이번 달 말 3.15 창고극장이 40년간의 명동시대를 마감한다고 폐관을 선언했습니다. 연출가 방태수가 1975년 명동성당 뒤편 3.15 큰길 옆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허름한 창고 건물을 사들여 애저또 창고극장으로 꾸미면서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재정난으로 폐관과 재개관을 거듭한 창고극장은 월 임대료 330만 원을 내기가 버거워지면서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국내 조선업이 생긴 이후 처음으로 대형 조선 3사가 모두 조 단위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증권업계는 올해 대우조선해양이 5조 2천억여 원, 현대중공업이 1조 1천억여 원, 삼서중공업이 1조 4천억여 원의 영업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이 처음으로 조 단위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해양 플랜트 사업의 악재가 이어지면서 다른 두 기업도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조선업계 실적 개선은 내년 하반기쯤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으로 취업하게 해주겠다고 속여서 취업 준비생들에게 수억 원을 받아 챙긴 일당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공무원 취업을 미끼로 취업 준비생 60여 명에게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4살 배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배 씨의 공범 3명도 징역 1년에서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은 남부지방은 오후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낮겠고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 쌀쌀하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14도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2.3도입니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신지혜였습니다. 국민라디오